제가 오늘 이게 두 번째 방송인데, 첫 번째 이제 녹음을 하고 아니 녹음을 하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소리가 너무 작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이어폰 꽂고 들으니까 좀 제대로 들리더라고요. 좀 이제 어차피 이게 방송이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이어폰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첫 번째 방송은 이제 방송 개요만 말했는데, 이제 두 번째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 주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주식 얘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어떤 시황, 대한민국 주식 상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뭐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두서있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편집, 무대본 방송이다 보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앞뒤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소리 작은 것도 이렇게 한 두세 번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시면 잘 들립니다. 먼저 이제 그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뭐 이제 코스피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제 앞에 제가 이제 뭐 특정 종목 얘기는 별로 않겠지만 제 앞에 지금 어떤 회사 이렇게 주식에 관한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에요. 근데 PBR이 0.49. 그게 이게 1,000원짜리면 500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값에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냐? 보통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외국 뭐 5배가 기본이죠. 근데 5배는 조금 너무했고 3배에서 한 2배 정도는 해줘야 어, 정상이라고 봐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유독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기업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이것은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가? 뭐 이제 그 우스갯소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속세 때문에 그런다. 지금 재벌 오너들이 뭐 다 바뀌는 상황인데 뭐 상속세 때문에 기업에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절대 저 옳지 않은 이야기고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GS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주식을 보십시오. 기존 다른 주식들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속세 내려고 하면 바닥에서 찍고 뭐 현물 대납을 하더라도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상속세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이 이렇게 눌린다라는 것은 이거 속설이고 좀 한마디로 재미로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 막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 주식이 왜 이렇게 저평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느냐?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저 선물 옵션, 즉 파생 시장이 과도하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저 파생 시장이 전 세계 1위를 했던 적도 있어요. 현물 시장이 20위권에서 간당간당한 나라에서
파생 시장이 위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어도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왜 지나치게 큰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느냐? 그러냐 문제를 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활력을 잃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 모든 주식이 한날 한시에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특히 대형주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순환매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주식이 이제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처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B라는 주식으로 갈아타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의 매도와 매수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현물 시장이 작으면서 파생 시장이 크면 이 순환매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어떤 식으로 죽이냐? 이 파생 시장의 포지션을 현물 시장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파생 시장의 포지션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현물 시장의 개별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 동일한 패턴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개의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면 A 종목을 살 이유도 B 종목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냥 레버리지, 인버스 사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한 10년간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주식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물 시장이 전혀 어떤 시장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기업, 내 지금 보고 있는 기업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러고 1년에 한 이게 잠깐 한번 봅시다. 작년 한 해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만 8천억을 냈어. 이 회사가. 이 엄청난 회사가. 근데 지금 PBR이 0.52야. 전 세계 만약에 이 회사가 미국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회사 주식은 살 수가 없는 주식이 돼버려. 이게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이 이래. 이거 지금 다른 회사 한번 봅시다. B 회사. 이 회사도 지금 4천억. 작년 영업이익만 4천억. PBR이 0.49.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업 찾아보세요. 이런 기업 놔두고 증권사에서 외국 주식 사라고 그래요. 국민연금 이런 주식 놔두고 국민연금 뭐 브라질 뭐 러시아 썩어 빠진 기업 매수합니다. 이 러시아 기업들하고 해서 뭐 나쁘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장부가 대비 5배, 6배 되는 주식을 사느니 지금 이 주식을 사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주식의 논리상.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수급이다. 아무리 쓰레기 잡주라고 해도 수급을 이길 건 없다. 왜 그러냐면 주식 자체가 수급이니까 수급을 이길 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 자체가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하면은 또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수급은 누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끌어오는가 만들어지는가. 어?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게 지금 장부에 의해서 기업 실적에 의해서 수급이 좌우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은 그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대한민국 주식을 정상적인 어떤 그런 주식 시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천천히 이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그걸 좀 하나씩 하나씩 집어 나갑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게 내가 처음에 이게 뭐 무대본 무편집 이렇게 갔는데 이게 좀 힘드네. 이게 내가 나름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너무 할 얘기는 많고 막 이렇게 두서가 없으니까 뭔 얘기부터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